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종명, 제명, 김진태, 김순예 징계 유예입니다. 이 징계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또 잘한 결정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당헌 당규상 전당대회 출마 후보는 징계를 유예한다라는 그 규정에 따라서 유예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종명 의원은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의 반응들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당사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종명 의원은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렇지만 일단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제명이 됐는데 어떻게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는지 한번 오늘 패널들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오늘 대전에서 첫 번째 연설회가 열렸는데요. 한번 이따가 들어보시겠지만 연설도 아주 힘차게 했고 오히려 인지도가 높아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지인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5.18 망언을 한 사람들이 자중자애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좇는 것 같다. 당에 어떤 타격을 줄지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화가 난 건지 이 그림이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종명 국회의원 제명, 김진태, 김술래 국회의원 당규에 따라 징계 유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주의를 촉구함.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에 따라 전당대회 선거일 이후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론 내기로 하였으며 당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잘릴까 봐 이거를 전전긍긍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당규에 또 이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 후보자 등의 신분 보장 바로 이겁니다. 후보자는 신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잘릴까 봐 걱정하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합니까? 따라서 나는 본인은 윤리위 회부와 상관없이 전당대회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완주할 겁니다. 뒷북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당이라면 마땅히 5.18의 역사를 왜곡, 날조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망인 3인방을 퇴출시키고 국회 차원의 제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여야 사당 공조를 통해 망언 의원들을 제명하고 반드시 퇴출시키겠습니다. 예, 정업 의원 먼저 궁금한 건 몇 가지 좀 짚어볼까요? 지금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 제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김진태, 김순예 의원은 후보 출마했으니까 유예를 한 것은 알겠는데 제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제명 조치를 했을 경우에 예. 본인이 그 10일 이내에 그 재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할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예. 근데 제명을 하게 되면 이제 곧바로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서 그 당 차원이죠.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될 경우에 3분의 2.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국당은 소속 의원이 113명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면은 7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예. 제명에 대한 최종 확정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그렇게 예. 되면은 지금 국회 일각에서 요구하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냐 이 그러니까요. 부분이 초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회 사무처에 예. 유권 해석을 받아서 국가로 제명될 경우에 의원직을 그만두게 되는 것인지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다시 승계하게 되는 것인지 이 점에 예. 대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사무처의 그 유권 해석을 받아보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권 해석이라고 할 것도 없다. 네. 제명할 경우에 당정만 잃고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비례대표잖아요. 네. 비례대표인데 자기가 속해 있는 당
잃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무소속 의원으로 의원직을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예. 의견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받아보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그 지금 해석은 유권 해석은 사무처가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64%가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결과 같은 네. 경우에. 네. 그러면 지금 어차피 본인이 이것을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네. 이제 제명이 되고 또 출당이 될 텐데 3분의 2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는 아.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심 청구라는 여러 과정 절차가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들 여론이 이 문제가 결국에는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내년 총선의 표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사실은 그 당 차원에서 대처도 좀 늦었고 지금 윤리 처리 과정에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좀 미온적이다. 문제가 예. 많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한국당의 그 최근에 여론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년 총선이라든가 향후에 계속 이 문제의 파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당 차원에서 또 의원들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희생양을 삼기 위해서라도 네. 지금 이번 일 이후로 여론조사한 거 보면 자유한국당 그동안에 조금씩 더불어민주당을 추격하고 있었는데 다시 좀 빠졌어요. 네.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두 사람 같은 경우에 이번에 징계 유예가 됐는데 네. 만약에 어제 뭐 다른 패널들은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래도 모르죠.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고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이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윤리위원회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당의 지금 지도부의 움직임,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가 상당 부분 나오면 그러면 그 자체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예. 또 이렇게 주창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시각에서는 도대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종의 망언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전에 지금 단호하게 당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못하느냐. 물론 당헌당규상에 지금 유예, 출마자들에 대한 유예 조건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 혼란만 부채질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 정연남 교수는 윤리위원회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게 윤리위라는 게 참 멋있어 보여요. 윤리가 좀 좋은 단어잖아요. 예. 근데 사실상 보면 유예위원회 같아요. 유예위원회. 유예위원회. 징계를 한 게 아니라 예. 이게 사실상 유야무야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비대위가 이것을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도 있고 꼬리 자르기인데 비례대표 의원인 이종명 의원 정도를 징계, 제명 조치해놓고 네. 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전대 출마를 빌미로 해서 징계를 또 유예시켜놨잖아요. 자, 이 지도부가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참 뭐 물타기 징계일 수도 있고 꼬리 자르기도 수도 있는데 한국당답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당장 보십시오. 이 당사자들 새 의원들이요. 지금 이 징계 조치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본인들이 떳떳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숙하는 분위기가 없어요. 자, 당장 이정명 의원부터 뭐 저 징계 조치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도 않지만 지금 좀 전에 자료 화면에 우리 김진태 뭐 후보라고 하자고요. 예. 의원조차도 뭡니까? 뭐 싼 사람이 화낸다고 본인이 더 오히려 잘했다는 식이잖아요. 그만큼 징계 자체가 실효성도 지금 없어 보인다는 것이고 자, 하나 더 문제는 이 태극기 민심에 지금 짓눌린 거거든요. 이를테면 당 바깥에 있는 어제 윤리 소집하는데 막 회의 장소도 바꿔가면서 거의 숨어 다니면서 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오히려 이 그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이 망언 발언들에 대해서 당헌 당규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거다. 이것은 이 세 사람의 망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자유한국당 자체가 어찌 보면 공범인 것을 저는 자인한 거다. 예. 그런 정도 위기의식이 없어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 지금 정당법에는 과반수 찬성이면 제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는 3분의 2 찬성으로 규정을 해놨다고 그러던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것이 더 상위법이 됩니까? 그거는 이게 더 특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예. 일반 이제 정당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당마다 이제 사유를 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은 의원 재적 총수의 3분의 76분 예. 해야만 이게 제명 효력이 생기는 예. 그게 우선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 조금 전에 앵커님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제명이 확정되면 예. 그러면 이제 의원직은 유지하느냐? 이거는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아,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예. 법이 없거나 법이 애매모호할 때 해석이 필요하죠. 예. 근데 제가 적어놨잖아요, 법을. 공직선거법 192조 4항. 예. 법에 보면 의원은요, 비례의원은 합당, 그 다음에 그 해산, 그 다음에 제명, 예. 이외 당직을 변경했을 때는 퇴직됩니다. 아, 예. 이 말은 이제 합당하거나 해산하거나 제명을 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나와 있군요.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예. 그 사무처 해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됐고요. 예. 그럼 이게 이번 징계 결정은 저는 이제 역사적 진실과 국민적 공분 이걸 생각하면 이게 3명 다 제명시켜야죠. 그러나 당헌 당규를 보면 김진태나 김순례는 이제 후보자 보호 조항에 의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국민적 공분과 그다음에 이 당헌 당규 사이에 상당히 고뇌에 찬 결정이다. 고육지책. 이렇게 평가하는데 예. 자꾸 이게 다른 당에서는 그러니까 당헌 당규가 뭐가 중요한데 왜 그 핑계로 징계 안 하느냐 이런 얘기 비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할 수 있는 징계가 뭐가 또 있을까요? 지금 제명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 아닌가요? 내견대 경고나 당원권 정지, 예. 그다음에 출당 요구, 그다음에 제명이 최고 높은 거예요. 따라서 이게 최고 높은 제명을 했잖아요, 한 분은. 근데 두 분은 전당대회에 출마했기 때문에 당헌 당규 때문에 유예를 한 거지. 유예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국민의 눈이 보고 있는데 전당대회 끝나면 다시 안 할 수 있습니까, 징계? 저는요, 자꾸 이게 다른 당이 이걸 비판하는데 다른 당은요, 당헌 당규를 무시할지 몰라요, 진보당은. 그러기 정통 보수들은요, 법치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이게 당헌 당규는 당의 헌법이에요. 이게 무시하고 징계하면 이게 이해하면요, 바로 이게 뒤집어집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이런 이게 결론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제 김성환 평론가한테 한번 네. 물어볼게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물론 윤리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밟고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인 제명을 했지만 이게 정말 그 실효성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우리 좀 쉽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당 지도부가 뭐하러 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럼 김진태 의원한테 출마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국민 공분이 이렇게 크니 당이 무너질 위기입니다. 이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당원 당규가 중요하다 그러면 당원 당규상으로는 징계 불가능하니 나중에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조치라도 취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 지지율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김진태 의원 한 명 지금 당선되고 김순례 의원 최고위원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이 더 중요하지.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 이건 그 직접적인 비교는 아니겠지만 지난번에 황교안 전 총리 출마 선언하고 당대표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까 책임당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비를 3개월 동안 납부한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출마가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당원 당규상에 일치하는 조항이 없다.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줘서 사실은 지금 출마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왜 당원 당규상으로 그 출마 못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왜 그거는 외면하고 출마할 수 있다고 해석해줬습니까? 그렇게 원칙 중요하고 법칙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징계한 게 앞문 닫아놓고 뒷문 열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요. 이번 문제가 터졌을 때 당이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거나 그리고 하다못해 김순례 의원한테 당신 지금 수석 대변인 자리에 있으니까 그거라도 먼저 떼시오.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나흘이나 지나서 대국민 사과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북한군 개인 문제 이거 사실 아닙니다라고 해서 김병재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3명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당론하고도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그냥 이렇게 우야무야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5.18 유공자 중에서 김순례 의원이 발언한 거죠. 세금을 축내는 괴물 집단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5.18 유공자 문제, 심지어 오세훈 후보까지 5.18 유공자 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반쪽만 북한군 개입 문제는 당론으로 지금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출구 만들어서 나중에 5.18 유공자 다시 한번 검증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끝까지 하기 위해서 2명 의원은 남겨둔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최수영 교수 나오셨는데 네.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윤리위원회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그 자유한국당의 당 리더십 부재 그리고 이제 역시 선출된 권력이 정당을 이끌어야 한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헌 당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당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과 제도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 정당이라는 것이 권력 획득이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정당의 가치가 존속되는 건데 예. 그렇다면 당내 저는 이 판단해 줄 수 있는 정부적 판단과 당의 어떤 이 좌표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십이 부재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비대위가 너무 길었습니다. 비대위가 너무 길었고 예. 그 비대위를 청산하고 새로운 당내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전대가 왔는데 이런 돌출 상황이 벌어지면은 사실 그 전에 제가 보기엔 조금 당에서 좀 사전 정지하는 것도 좀 필요했다고 예. 보여지지만 그게 안 될 때에는 사후 관리라도 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원내대표는 미국에 계셨고 예.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은 차일피일 하다가 저는 실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가장 예. 되돌릴 수 없는 게 시간인데 예.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고 저는 어쨌든 이번 전대가 조금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는 지금 흥행으로 가는 것이 과연 지금 좀 자유한국당이 지금 2.27 전대 이후에 당의 새로운 이념과 좌표를 설정하는데 얼마나 지금 좀 마이너스가 될까 또 예. 플러스가 될까 이 점은 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교수께서는 당내 리더십 부재를 이유로 꼽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선출된 권력이 아닌 비대위원장 체제라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 이런 진단이신데 예, 저는 혹시 그렇게, 이런 예. 사고가 난 것도 이런 망언을 쏟아낸 것도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또 폄훼 발언을 쏟아냈던 이 세 분은 제가 보기에 이 보수의 가치를 과거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둥이야 대건 말건 목침부터 자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새로운 지금 정권을 잃고 새롭게 정권을 획득해야 되는 큰 보수의 새로운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예. 그 기둥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내가 누굴 목침부터 잘라서 베고 보자. 이런 생각의 소화병적인 생각에서 저는 이 이슈를 꺼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들의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논할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공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적 진실과 그다음에 국민적인 동의, 공감 여부에 대해서 반하는 일들에 한 것들은 저는 공당으로서 당연히 사전에 좀 정리를 했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최 교수께서도 저 세 사람 발언 망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망언이죠. 최 교수께서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계시죠.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런 망언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에서 저런 망언이 나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가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흘러간 물이 어떻게 물레방을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흘러간 물은 흘러간 물대로 놓고 다시 새로운 물이 수혈되면서 그것이 물레방아를 돌리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실질적 고민과 심층적인 가치에 대한 그런 성찰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한규 변호사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세 분 국회의원의 발언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우리나라 헌법 가치를 훼손한 거고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5.18로 상징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그냥 정면으로 위반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는 당원, 당규를 내세우는데 지금 헌법을 위반한 거거든요. 이분들은. 더군다나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 입에서 예. 나오지 말아야 될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만일에 독일에서 지금 정당 대표로 나온 사람이 나치를 찬양한다든가 미국에서 인종차별 발언을 하면서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든가
그럼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당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려면 오히려 절호의 기회였어요. 예. 이 3명의 의원을 대해서 일단은 당내에서 제명 출당을 하고 조만간에 이제 국회 내에서 아마 이제 윤리특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제명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럼 제명 절차를 거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는데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협력을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모습을 했으면은 오히려 한국당이 변했다. 내지는 이번 정당대회에서 한국당의 새로운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었는데 그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과연 오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정작 당사자들은 그렇게 사과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번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실까요? 지난 대선은 무효입니다. 여론 조작에 의한 무효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만간 그 특검법 발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뜻을 담아서 지금 전당대회로 바쁜 와중에도 여기서 1인 시위를 하겠습니다. 매일 자고 나면 제가 죽고 있습니다. 또 죽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시겠습니까? 저 살아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자유우파의 가치를 제가 지키는 겸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앞장선 여전사가 되겠습니다. 믿어주시겠습니까? 정연남 교수, 김순례 의원 어제 사과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 연설 뭐 기교로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당원 지지자들 앞에서 하는 얘기니까 기교로 보면 뭐 누가 잘한다고 박수일지 모르겠는데 진정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안 느껴지잖아요.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오히려 떳떳한 것이고. 자, 제가 최고위원 되면 저 김순례는 살고 한국당도 사는 것이고 우리 세력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 잘해주셨는데요. 자, 저 김순례 의원이란 분이 만에 하나 전당대회에서 뭐 최고위원 누구누구 출마해도 관심도 없습니다만 최고위원이 되면 새로운 지도부가 저 사람을 어떻게 징계합니까? 당원들이 선출해줬지 않습니까? 그 당원 당규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저게요. 저렇게 저 사람들은요 이미 저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은 본인이 오히려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광주에 내려간 것도 대단히 음모론적 발상이었던 겁니다. 가서 뭐 봉변을 당하려고 했겠죠.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보내준 겁니다. 왜? 이를테면 지난 대선 무효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나가도 한참 나갔죠. 자, 이런 상황을 저는 지도부가 지금 멍석을 깔아주고 있다. 징계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좀 전에 우리 최수영 교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자, 저는 뭐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요. 자, 이 당권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이 전대 일정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자, 박관용 전 의원이죠. 선관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전대 일정 변경 못해 하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만약에 전대 일정 변경하라 그러면 나 선관위원장 안 해. 이런 리더십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김병준 부위대위원장 임기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자,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 했던 분이에요. 여기서 정말 새로운 보수를 살려내기 위한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라는 게 발휘됐어야 되는 거죠. 예, 서정욱 변호사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그 김진태 이분이요. 상당히 보수의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정통 보수, 강경 보수부터 중도 개혁 보수까지. 근데 너무 이제 그 강경 보수층만 이제 바라보고 좀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데 아쉬움이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이분의 순수성 자체는 저는 인정해요. 다만 이제 그 정치인은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당의 이익보다는 이게 국가 이익을 앞세워야 돼요. 예. 자, 그렇다면 김진태 의원의 순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의 행위가 관계에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됩니까? 또는 이게 보수에 도움이 됩니까? 더 나아가게 국가에 도움이 됩니까? 따라서 이게 조금은 당도 생각하고 더 나아가게 국가를 생각해서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최수영 교수 지금 물론 본인이 진심으로 그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진정한 사과를 했다면 출마를 안 했겠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출마한 상황에서는 표를 호소하는 거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발언을 아까 들으면서 겸손하고 절제된 언어 이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사실 그 노이즈 마케팅이라는 우리 말이 있지 예. 않습니까? 저는 겸손하고 절제된 언어가 과연 그렇다면 국어사전을 바꿔야죠. 국어사전 바꿔야죠. 그렇죠. 저는 그 지금 나와가지고 그 제가 보기에 노랫가락 하나로 들립니다. 날 좀 보소 하는 날 좀 보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서 변호사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어떤 자신의 어떤 아주 소화적인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소화적인 어떤 그런 그 이념적 이런 그 계산보다는 예. 보다 넓은 그 당의 가치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다음 세대에 인정받는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정치꾼의 길을 가는 거는 저는 참 안타까운 지금 예. 안타까운 정말 제가 이 시선입니다. 네. 정은갑 의원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죠. 사실은 한국당은 지난 일단 그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뭐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지 않았습니까? 뭐 비대위원장도 선출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조강특위도 구성해서 했는데 지금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다시 도로 새누리당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보수의 가치 아까 법치를 얘기했습니다만 보수의 가장 중요한 건 희생과 헌신인데 예. 정말 이게 당을 위한 것인지 당의 외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움직임들은 제가 보건대 표심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분들 마음속에 사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당대회 치르면서 발언하는 걸 들어보면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이런저런 그 망언을 쏟아낸 것도 선거용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뭐 선거용으로 보고 앞서 뭐 노이즈 마케팅 여러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국민들의 질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 어린 반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아무리 표가 급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